내란범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중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덕수 씨는 대통령의 대행이 되어야 될 사람이 내란 수괴의 대행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번에 탄핵 기각할 때 한덕수 씨에 대해서 그 위헌이지만 한 일이 위헌이긴 한데 파면할 만큼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단초를 제공했고, 고위공직자들이 헌법은 그냥 적당히 여기면서 원래 하는 거야, 해도 돼, 이런 인식을 헌법재판소가 줬다고 봐요. 그 결과고, 이런 정말 희한한 일이 앞으로도 아마 2달 동안 계속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시 가지고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 없냐, 또 국민들이 법리를 따지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거를 떠나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했고 정치에도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직후에 이런 인사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저는 야당이나 여당을 떠나서 사실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중도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인재 어려운 고비 하나 넘기고 6월 3일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여야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건가, 좀 그런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임명 때문에 또 한참 동안은 서로 싸우면서 갈 거거든요. 저는 진짜로 한덕수 총리가 자기가 어쨌든 지금 이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고 국민 전체를 생각했다면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중도인 줄 알았는데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 그 계엄 이후 이 정국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고위 관료들이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었는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어쨌든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이해 계산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어쨌든 나는 지지층한테 어필해서 다음번 총선에서 내 자리를 확보하겠다, 또는 당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산 아래에서 움직였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관료들,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 중요한 관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복지부동이나 무책임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한 그런 의미라서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실제로 윤 전 대통령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너무 모렴치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서로 중도라고 말씀하셨으나 사실 그 상식을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 진영 논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두 분은 아마도 상식을 기초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허 기자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제가 중도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 혼자 빨갱이. 저도 상식과 팩트를 가지고, 저는 사실은 기자 생활하면서 36년간 그 팩트와 논리를 갖고 저는 임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 변호사님은 법률가잖아요. 헌법에 그 대통령 고리시에 권한대행 국무총리 그리고 그것을 승계받는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헌법 몇 조죠? 돼 있는데, 그러면 지난번 고리시라고 해석될 만한 때는 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이번에 행사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탄핵 수출된 것은 고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아니다. 다만 지금은 탄핵이 인용이 돼서 직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돼서 거리가 된 것이다. 따라서 거리 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인사권 행사의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그 민주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탄핵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란 종식을 슬로건으로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무력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수 괴멸,
그래서 소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도됐던 보수 대청소 주류 교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국민회의 무력화라고 하는 끝에는 뭐냐면 국민회의에 대한 내란 정당이다. 따라서 이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까지 한덕수 총리가 개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위헌 정당 해산을 막기 위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붙일게요. 저는 한덕수 씨의 오늘 행위는 헌법을 능멸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농락한 행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가 3사람씩 지명을 하고 그 대통령이 한 번 더 사법부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3사람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헌법에 그런 조항을 둔 거예요. 예.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그리고 국민이 선출하지는 않았으나 독립성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인정받고 있는 대법원.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60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돼 있는데 예. 권한대행이 지금 이걸 한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저는 한덕수 씨를 제가 총리로 모시고 일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 한 19년 전에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는 이 사람이 내란의 공범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해요. 최상목 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오늘 한덕수 씨의 이 행위는 내란의 정치적 종결은 6월 3일 날 될 수 있겠으나 법률적 종결을 하는 데까지는 무척 힘든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알려주는 징표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예. 뭐 별로 흥분할 일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 2달간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좀 마음의 준비를 우리 모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권한대행이 이렇게 임명 내지 지명한 것, 지명이죠. 문제가 된 것은 지명 부분이니까. 그것이 이러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여 어떠한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지명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허 기자는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다. 정치적으로. 근데 그거는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그냥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한 추측에 의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추측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정당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대통령이 권위든지 아니든지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의 임명할 정당성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일단 정당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내릴 것이다 라는 거를 너무 과신하면은 그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전제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정치적 성향하고 무관하게 나온 겁니다. 헌법적인 그 판단을 가지고 만장일치가 나온 것처럼 예. 그걸 믿어야지 누구를 재판관으로 만들어서 위헌 정당을 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좀 불신을 너무 부추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저도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당 측에서 나중에 국민의힘에 정당 해산 청구까지 할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을 좀 그걸 막을 만한 사람을 넣는다고 본다면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지금 오늘 이런 분들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유 작가님 평소 존경하지만 사실은 또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에 속해 있거나 지금 고위직에 있는 분들한테 내란 공범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붙이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예.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그런 게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왜 했냐 그랬더니 야당이 독주해가지고 막으려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야당한테 정권을 넘겨주게 생겼잖아요.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그런 생각으로 했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이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까지 경험이 없거나 현명하지 않으실 것 같지는 않아서 저로선 진짜 의문입니다. 왜 이런 인사를 했는지. 중도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네. 제가 표를 줘야만 개선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주요 이유,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정말 수없이, 셀 수도 없이 많은 횟수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판단은 반대가 돼버린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또 저희 그 조사 결과 보니까 응답자의 63%가 윤석열 정부는 민주적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되었는가? 그 이유 중에 관료들의 책임 같은 것들이 많이 운이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 같은 관료들의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다른 많은 책임 요인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관료 사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또 다른 이유도 물론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대통령의 책임이 전적으로 크지. 우선 가장 큰 것은 그거든. 네, 관료들에게 약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관료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예. 오히려 여당도 물론 우리나라에서 누가 여당이 됐든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견제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심을 수렴하고 반영을 해서 너무 정부가 나아간다 싶으면은 좀 제동을 걸어주고 타협하고 조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역할을 너무 못했죠. 전혀 민심을 반영하고 그 독주를 막을 그 역할을 전혀 못했던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핵심은 그 윤 전 대통령 자체가 사실 남의 말을 거의 듣지 않는 그런 성향이 강했던 게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그 검사 때부터도 사실 아는 사람들은 그 성향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도 굉장히 무리하게 하고 권력 지향적이고 자기 라인만 챙기고 자기 식구를 굉장히 챙기고 그래서 법치라는 생각 자체도 그 공적인 마인드로서 법치라는 생각보다는 처벌하는 처벌권 그 행사를 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면서 그대로 국정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고 그거를 견제를 해줄 만한 주체가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윤 전 대통령이 된 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뭡니까 조국 법무장관 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을 세운 다음에 결국은 지금의 여당의 후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엔 야당이었고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웃소싱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는 데 성공한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지금 여당 입장을 그 역할을 말씀하셨지만 여당은 그때부터 어찌 보면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